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기도 크게 하락하기도 하면서 이틀 전 영상 가격과 비슷한 59K 초반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엔 다르다, 밑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참사매수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오르려고만 하면 찍어 누르는 그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르려고만 하면 찍어 누르는 요 시점, 오르려고만 하면 찍어 누르는 요 시점, 미국 시장이 개장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고요. 이때는 한국 시간으로 자정인데, 다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오르려고만 하면 찍어 누르고 오르려고만 하면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가격 같은 경우는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는 올라가더라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I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61K까지 힘차게 도전을 했을 때는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미국 어딘가 누군가의 세력이 이 부분을 찍어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절대량으로 보게 되면 이전보다도 훨씬 좋고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좋은 결과를 냈지만 더 좋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했다,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이야 늘 이래왔던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더 불리시한 지표를 찍었어야 예상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음에도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고, 엔비디아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다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만 하락을 하고 다른 기술주들은 영향을 크게 안 받았는데 코인 시장만 아주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금액을, 그러니까 주당 목표 금액을 거의 전부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출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분기 보고의 지표로 찍혔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목표치는 더 위로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함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또 미국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GDP를 보세요. 예상보다도 더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의 분기 GDP 상승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한다 그래서 주식이 마이너스 10%까지 막 날아가고 이랬었는데 미국은 안녕합니다. 보시게 되면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혀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생기면서 경기 침체, 아까 그 파월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용이 냉각되는 걸 본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책 변화가 우리한테 강력하게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61K를 도전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뿅망치를 맞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64K에서 한번 맞고 내려왔고요. 그 뒤에는 61K에서 맞고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55K 라인까지, 그러니까 매물대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었을 때 이 부분은 중요한데, 만약에 58K가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55K까지 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기술적인 그런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서포트 라인이 55K에 어딘가에 있다, 저항 라인은 64K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55K 어딘가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9K, 그러니까 내려온 것도 슬프긴 한데 이 라인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59K 지켜주고 58K 안 건드는 게 55K를 안 보는 가장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 59K, 58K 라인이 약간 발작 버튼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 블랙록 그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요 58K, 59K 라인인데 이걸 뚫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걸 뚫었을 때 우리한테 아주 안 좋았던 시기 있었죠. 이 시기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약간 패닉셀 발작 버튼이 눌렸던 경우가 매번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또 보시게 되면은 58K, 59K 라인에 겹쳐 있습니다. 라인들이 다 비슷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게 또 다른 자료들 보게 되면은 이 자료 가지고 오면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57K 찍고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룸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58K 라인 정말 잘 지키는지 우리가 모두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분들이라고 하면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아픈 건데 비트코인은 내려갔다가 가격 탄력성 때문에 다시 잘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알트코인들이에요. 알트코인들이 안 그래도 4월부터 8월까지 너무나 긴 조정이 있었죠. 이 4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은 알트코인들이 10월부터 3월까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 이때 들어와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이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3월달 4월달에 그러니까 이 완전 살짝 꼭지죠. 저는 완전 꼭지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살짝 꼭지인데 이 부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8월달까지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3, 4월달에 엄청나게 많은 상장들이 있었고 보시면 상장도 별로 안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장이 있었고 3월달에 상장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도미넌스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트코인이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4월부터 8월달까지는 더 크게 아픔을 견디고 있는 시기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다만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공포에 다시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훅훅 빠지는 이유가 64K 라인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 밑에서는 그냥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뭐 큰 세력이든 작은 세력이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얼어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는데 보시게 되면 완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심리 지표가 극공포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력들이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리테일들은 지표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얼어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들이 안 들어온다는 말은 쇼터몰더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말도 같고 쇼터몰더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건 단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착착착착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투심을 지금 다시 한번 장작불을 떼는 기간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저는 9월 중순까지는 이 장작불을 떼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델이 훨씬 더 큰 기업입니다. 근데 델 같은 경우가 델 CEO가 너무나 이제 비트코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제 살짝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델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공지가 이제 뜨면 정말로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레이트 롱 포지션을 많이 잡으셨는데 이 실적 발표 때 없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숏 포지션 세력분들이 너무나 편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고요. 또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팔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었다. 그래서 MVRV 지표상으로 아까 위에 이야기한 거와 데이터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보게 되면 심리가 얼어 있고 이 상승인을 믿고 있다. 뒤에 상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매직 구간이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얼라이즈드 캡 넷 포지션 체인지를 보게 되면 이게 그냥 한국말로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매집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버는 기회가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불장 바로 직전에 크게 이제 매집을 했으면 상승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불장 직전에
매집을 하면 돈을 버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힘듦이 사실은 반감기 이후에 사람을 말라주기는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떠나가고 아까 리테일 데이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심이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러니까 뭐 숏을 보시는 분들, 롱을 보시는 분들 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하는데 리날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영상에서 다룬 적이 한 번 있는데 고용지표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부문에서 통계가 조정이 되면서 81만 개의 직업이 날라갔다. 고용이 날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지 못해가지고 담지 못했는데 고용 부분이 다시 한번 재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81만 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재수정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공업 고용 부분에 있어서. 네, 리날덴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81만 개가 날아갔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81만 개가 날아갔기 때문에 위험하다,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가 전체적으로 다 퍼졌었는데 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안 되고 있다. 그만큼 공포는 전이가 되기 쉽고 사람들이 뭐 입방아에 오르르 내리기 쉬운데 그게 수정이 된 긍정적인 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너무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 쏠림들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리날덴도 이야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온 뒤에 망하고 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뭐 소프트 랜딩이든 약 경기 침체든 이런 것들이 온 상태에서는 보시게 되면 그냥 뒤에 금리 인하한 다음에 결과물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물들이 너무 좋은 데이터들이 있고 다만 요 2001년과 2007년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요때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조금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오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바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런 곳에 반응이 안 일어나요. 댓글에도 어떤 분이 달아주시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만 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바로 코인 시장에 오지 않습니다.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늘어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인 시장에도 오게 되고 그 코인 시장에 왔을 때 다른 것들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라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데이터상으로 너무나 좋은 자리다라는 거 최소한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출 한도에 고정형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정형에 많이 베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정형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손해예요. 왜냐면 변동을 하게 되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에 변동을 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쏠림이 생겼는데 정작 마지막에 고정형에 몰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고통이 360일이고 한 5일 정도 기쁩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360일 고생한 게 다 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존재를 하는 이유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는 언제나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